곰진이TV 곰진입니다. 밖에 조금씩 꽃도 피고 느껴지는 기운들이 마치 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백패킹에 한번 입문해볼까, 백패킹을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래 저한테 굉장히 많은 메일 그리고 인스타 DM 등 많이 문의를 엄청 주세요. 어떻게 입문을 했으면 좋겠고, 뭘 사면 좋겠고, 이 장비는 어떠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요즘에 메일로 답변 드리는 데 쓰는 시간만 하루에 그래도 1시간씩은 제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백패킹이라는 취미에 입문을 하고 싶어 하시고 즐기고 싶으신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뭘 사야 될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신 채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백패킹 입문을 하실 때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장비의 종류, 백패킹의 의미 같은 것들, 그리고 관련 법규들, 그리고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 매너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백패킹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등짐을 짊어지고 나르다 라는 의미로, 배낭에다가 짐을 다 넣고 여행을 떠나면 그건 백패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배낭을 메고 3보 이상 걸으면 그건 백패킹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산에를 가야지만 백패킹이 아니라 배낭을 메고 어떤 형태로든 어디로든 여행을 떠난다면 그건 그냥 백패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백패킹이라는 취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굳이 수고스럽게 돈을 주고 사서 그 불편함으로부터 뭔가 매력을 느끼는 희한한 그런 취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챙겨야 하는 장비 가지수만 해도 꽤나 많죠. 근데 그 장비를 배낭에다가 오롯이 다 챙겨 넣고 박지를 알아보고 박지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 도착을 해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오롯이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장비들을 다시 철수를 해서 배낭에 넣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짐들을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굉장히 수고스러운 취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약간 소꿉놀이, 그런 걸 하듯 좀 오밀조밀 장비들을 챙기고 장비들을 설치를 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즐길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명의 다양한 편의시설들, 편한 문명의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조금 다소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굉장히 뭔가 감성적인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지만 이 취미가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취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본인에게 불편함보다는 즐거움으로 더 크게 다가와야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백패킹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BPL 그리고 LN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BPL은 백패킹 라이트, 보다 가볍게 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LNT는 Leave No Trace,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아니온 듯 다녀간,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물렀던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이제 백패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 BPL과 LNT 이 두 단어를 온전히 분리해서, BPL 같은 경우에는 백패킹 라이트, 그러니까 굉장히 경량 퍼포먼스적인 굉장한 경량화, 모든 장비들을 다 경량화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의미로 분리를 해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해석은 좀 달리 하는 건, 이 BPL과 LNT는 분리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상호작용하는 혹은 연계의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BPL, 백패킹 라이트, 보다 짐을 가볍게 쌈으로써 LNT, Leave No Trace, 흔적을, 그러니까 짐을 최소한으로만 챙겨와서 흔적을 최대한 남기지 않는 이 두 단어는 연계의 의미, 상호작용하는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과도하게 짐을 너무 많이 챙겨가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장비를 챙겨가서
그 자연 속에 녹아서 오롯이 그 시간들을 즐기고 또 돌아올 때에는 머물렀던 곳에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려는 그런 노력들을 위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백패킹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여러 장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이 장비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종류와 기본 개념 정도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백패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는 정도의 설명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계 시즌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계절에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동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굉장히 춥고 우무복이나 뭐 모리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침낭등 그리고 뭐 여러 기타 겨울 등산 장비 등이 좀 많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입문함에 있어서 진입 장벽이 조금 높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동계 시즌을 제외한 나머지 3계절에 백패킹을 즐기려면 어떤 장비가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장비 중에 하나죠. 배낭. 배낭이 있어야 일단 모든 장비들을 다 넣고 짊어지고 가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배낭이 제일 먼저 아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계절용 배낭은 65리터에서 75리터를 넘지 않는 그 정도 용량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하도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50리터대 혹은 40리터대로 내려가다 보면은 장비가 아무래도 경량화된 장비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입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초경량의 장비를 뿌리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즐겨보신 후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 취미가 내 몸에 맞는다 그때 이제 경량으로 넘어가셔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복 투자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취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낭을 고를 때에는 어깨끈과 힙벨트에 좀 폼으로 돼서 약간 두툼한 힙벨트와 어깨끈을 가진 그런 배낭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간혹 보면 60리터대 혹은 뭐 60리터대 배낭들이 어깨끈이랑 힙벨트가 굉장히 얇은 채로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백패킹이라는 취미는 배낭에다가 모든 짐을 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배낭에 상당한 하중이 걸립니다. 해서 그 어깨끈과 힙벨트에 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몸에 조금 짓눌리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어깨끈과 힙벨트에는 어느 정도 폼이 차 있어서 좀 두툼한 제품을 고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배낭 고르실 때 보면 배낭에 사이즈가 있죠. 뭐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는 이 토르소 길이라 그래서 목을 앞으로 숙였을 때 튀어나온 뼈부터 골반 위에까지를 길이를 토르소 길이라고 하는데 이 토르소 길이에 따른 배낭 사이즈가 세상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외산 배낭들은 그 토르소 길이의 평균이 서양인들 신체에 거의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등판 사이즈가 조절되지 않는 고정된 사이즈의 배낭을 저는 구매하는 걸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게가 조금 더 나가더라도 동양인한테는 등판 사이즈가 좀 가변 조절이 가능한 배낭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때 내 몸에 맞춰서 등판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낭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배낭을 사셔서 배낭에 짐을 다 넣는다면 배낭은 어깨로 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무게감이 어깨에 실리면 안 되고 힙벨트, 골반에 다 무게가 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낭을 이렇게 맸을 때 일자라고 봤을 때 이 무게 중심이 이 하단에 힙벨트 쪽으로 돼서 약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무게 중심이 이렇게 들어가서 허리로 지탱을 할 수 있게 배낭을 매야지만 어느 정도 걸으면서 백패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면 진짜 오래 못 걸어요. 요건 꼭 염두에 두시고 배낭 사이즈 선택이라든지 배낭을 고르실 때 중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텐트입니다. 텐트는 뭐 종류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고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고가의 텐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비싼 건 다 비싼 이유가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 비싼 텐트들이 가진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가의 텐트들은 굉장히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되기 좋은 내구성이라든지 방풍 성능 뭐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텐트들이 대부분일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 환경에서는 그 고가의 텐트들이 가진 스펙의 절반도 채 사용을 하지 못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체로 백패킹을 즐기실 때 악천후에 나가서 즐기시는 분들보다는 대체로 날씨가 좋을 때, 날씨가 평이할 때, 바람이 덜 불 때, 이럴 때 나가서 즐기시기 때문에 시작부터 세계 유명 고가의 텐트를 구입해서 시작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전 개인적으로 뭐 여기선 브랜드 언급이 조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이처 하이크나 반고 같은 뭐 다소 우리가 생각하는 입문용 혹은 좀 중저가의 포진에 있는 그런 브랜드의 텐트를 선택을 하셔서 즐겨 보신 후, 이 취미가 온전히 내 몸에 맞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좀 고가의 장비들, 극한의 환경으로 내가 백패킹을 갈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고가의 텐트들을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실 때는 10만원 중반대에서 30만원 중반대 요 정도 가격대 사이에 있는 텐트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자립식 알파인 스타일의 텐트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팩다운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자립이 되는 환경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보다 좀 덜 번거롭게 느껴지고 이 취미를 좀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자 즐기시던 아니면 2인이 즐기시던 2인용 자립식 알파인돔 스타일의 텐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매트가 필요합니다. 매트는 잘 때 바닥에 한기를 막아주는 주요 역할을 하고요. 3계절에 시작을 하신다면 저는 처음부터 에어매트 혹은 자충 매트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접이식 발포 매트가 있습니다. 한 7단, 8단 정도로 돼갖고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발포 매트가 있습니다. 그걸로 시작을 처음에 해보시고 발포 매트가 좀 등이 배기는 것 같다, 그리고 환기가 좀 더 느껴지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에어매트 혹은 자충 매트를 따로 구매를 하셔서 캠핑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매트는 자충 매트에 비해서 수납 부피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벼워요. 하지만 누워있을 때, 누워서 좀 뒤척이거나 하면 뿌드득거리는 이런 소음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 자충 매트나 에어 매트 누군가가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 라고 항상 질문을 주시면 저는 대체로 니모 제품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니모의 니모 조르 매트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니모 조르와 비슷한 이런 자충 매트, 수납 부피도 굉장히 작습니다. 1리터 날진 물통보다 조금 더 큰 크기 수준으로 수납이 되는데 그 정도 부피를 가진 자충 매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침낭이 필요하죠. 동계용 침낭이 아닌 나머지 3계절용 침낭은 전 개인적으로 합성솜 침낭을 추천을 드립니다. 합성솜으로 충전된 침낭은 오리털 혹은 거위털 충전 침낭보다 더 무겁습니다. 부피도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하지만 동계를 제외한 나머지 3계절에는 땀을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흘릴 수 있죠. 그리고 땀이 흘린 채로 침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침낭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세탁이 가능한 침낭을 선호하는 편이기에 저는 그래서 합성솜 침낭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무게 등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가벼운 침낭을 쓰고 싶다 하시면 오리털 침낭을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충전량은 약 600g에서 700g 미만으로 충전된 침낭을 구매를 하시면 3계절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좀 더워요. 덥기 때문에 700g 이하로 충전된 오리털 침낭을 구매를 하시면 3계절에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합성솜 침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합성솜 소재도 굉장히 좋은 소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피가 날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파이버라든지 이런 소재가 충전되어 있는 합성솜 침낭도 알아보시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고, 오리털이나 거위털이 충전된 우모 침낭보다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쉽다 해서 합성솜 침낭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사 장비가 필요하죠. 취사 장비에는 대표적으로 버너, 코펠, 컵, 수저 세트 요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버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 버너를 여러 종류를 놓고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깨알로 다른 영상을 홍보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코펠의 경우는 어떤 특정 제품을 추천드리기보다는 나는 캠핑을 어떻게 즐길 것 같다, 그리고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캠핑 코펠 혹은 백패킹 코펠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코펠 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냄비 2개에 뭐 컵, 그릇 종류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뭐 그런 코펠 세트가 많이 시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본인에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컵이 생각보다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컵은 생각보다 두루두루 많이 쓰입니다.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물이라도 한 잔, 혹은 뭐 술 같은 것들을 먹을 때 컵이 없으면 생각보다 좀 불편해요. 그래서 컵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수저 세트, 일회용품 수저 젓가락을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별도로 시중에 캠핑용으로 출시되어 있는 수저 세트가 많이 있습니다. 케이스까지 해갖고 숟가락과 젓가락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수저 세트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사 장비에는 버너, 코펠, 컵, 수저 세트 이 정도가 준비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테이블과 의자인데요. 이건 조금 캠핑 스타일에 따라 준비하는 테이블과 의자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크게 나눠볼 수 있는 건 좌식 생활,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 내가 캠핑을 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좌식 스타일, 나는 의자에 앉아서 캠핑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입식 스타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입식 스타일부터 설명을 드리면, 입식 스타일은 아무래도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테이블 높이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백패킹용 롤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돌 말아져 있는 테이블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테이블과 뭐 헬리녹스 체어 1 같은 의자 정도를 같이 함께 준비를 하시면 입식 스타일의 캠핑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입식으로 시작을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텐트 안에, 텐트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시고 이후에 이 취미가 이제 정말 즐겁다라고 하시면 그냥 부가 장비로 들이셔서 그때그때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캠핑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그냥 좌식 스타일로 캠핑을 시작을 하셔서 이제 솔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 2피스 정도로 나눠져 있고 간단하게 조립을 통해서 좀 굉장히 낮은 높이의 솔로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 한 개만 사서 좌식으로 백패킹을 한번 즐겨보신 후 이후에 이제 롤 테이블 그리고 헬리녹스 체어 같은 백패킹용 의자를 구비를 하셔서 입식 스타일, 좌식 스타일 이렇게 바꿔가면서 즐기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랜턴류가 필요합니다. 랜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헤드랜턴, 운행할 때 쓸 수 있는 헤드랜턴, 그리고 텐트 안에 조명용으로 쓰는 일반 랜턴,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헤드랜턴 같은 경우에는 뭐 야간 산행을 하거나 혹은 캠핑을 즐기는 도중에 야간에 뭐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 이동하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뭐 조명이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 밖에서 앉아서 음식 등을 조리를 할 때 머리에다가 꽂아놓고 음식 등을 바라보면서 조리를 하면 보다 편하게 조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헤드랜턴은 꼭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헤드랜턴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AAA 배터리가 3개 들어가는 종류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는 USB 충전 형태로 충전을 하는 헤드랜턴을 추천을 드려요. 블랙 다이아몬드 회사의 제품도 있고요. 크레모아 쪽 제품들도 뭐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USB 충전 타입의 헤드랜턴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텐트 안에 조명용으로 쓸 LED 랜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지속시간이 오래가는 제품들을 고민을 하시다 보면 그 부피가 커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텐트 안에서 조명을 켜고 오랫동안 생활하지 않아요. 보통 8시간을 넘지 않거든요. 그 조명을 사용하는 시간이. 작은 크레모아의 미니, 울트라 미니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작고 지속시간도 최대 밝기에서 약 6시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작은 부피에 굉장히 밝은 밝기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제품을 추천드리고, 유사한 그런 굉장히 좀 작은 스타일의 LED 랜턴을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 배낭, 텐트, 침낭, 버너, 코펠, 컵, 수저, 테이블, 의자, 헤드랜턴, 랜턴, 이 정도가 준비가 된다면 일단 백패킹을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장비를 처음에 구매를 하셔서 일단 가까운 곳에 가서 백패킹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리고 나가보시면, 한 번만이라도 나가보시면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나는 어떤 캠핑 스타일이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때 장비를 추가로 구매를 하시거나 조금 더 나은, 더 상위의 장비들을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비가 모두 준비가 됐죠.
그러면 이제 배낭을 싸서 나가야 하는데 배낭은 또 어떻게 싸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까와 같이 또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제 유튜브 동영상 중에 제가 배낭 패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개인 스타일마다 배낭 패킹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배낭을 쌀 때에는 가벼운 것은 하단 바깥쪽, 무거운 것은 상단 안쪽으로 배치를 해서 패킹을 하시는 게 무게 분산에 보다 효율적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침낭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배낭의 제일 하단에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에어매트나 베개 같은 것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취사 장비, 그 다음에 텐트가 가장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텐트가 가장 위로 올라오는 이유는 박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텐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텐트를 가장 위에다가 먼저 꺼낼 수 있게 텐트를 가장 위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헤드랜턴이나 뭐 랜턴유 같은 뭐 작은 소품들은 보통 배낭에 보면은 옆이나 앞쪽 혹은 배낭 헤드에 주머니들이 다 존재를 하거든요. 거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낭을 싸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배낭까지 패킹을 했어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나가시기 전에 좀 알고 가시면 좋을 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백패킹을 하는데 법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산림법이라든지 여러 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굉장히 뭐 많은 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면 큰 무리가 없는 법들에 대해서만 조금 언급을 하고 갈게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설악산, 뭐 북한산 이런 곳들이 있죠. 이런 곳들은 나라에서 지정한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뭐 시립공원 등 이렇게 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 그리고 어느 산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이곳은 산림보호구역입니다 라고 팻말이 붙어있는 산들이 있어요. 그런 산들은 야영 절대 안됩니다. 백패킹 하실 수 없어요. 그냥 등산만, 당일로 등산만 가능한 거지 야영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요건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백패킹을 즐기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산에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산은 우리나라 현행 법상 산림이라는 단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산림은 그냥 어느 정도 나무 몇 그루 있어서 숲이 있으면 대부분 다 산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산림으로 백패킹을 가실 때에는 화기 휴대 및 사용 자체가 금지예요. 산으로 백패킹을 가신다면 화기 사용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기를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뭐 밥은 어떻게 먹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비화식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 영상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 막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안에 음식물이 데워지는 뭐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꼭 데피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고요. 뭐 이마트만 가도 이마트 피콕이라는 브랜드, 그 노브랜드 같은 제품인데, 거기에 보면 뭐 고기 같은 것들, 편육이나 뭐 수육 같은 것들은 데피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게 진공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비화식으로 백패킹을 산에서는 즐기셔야 합니다. 백패킹 캠핑의 묘미 중 하나가 먹는 즐거움인데, 가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뭐 그러고 싶은데 산에서는 화기 사용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먹는 곳에서의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자연 속에 녹아 있고 그 자연을 오롯이 즐기는 그곳에 그런 것들로부터 더 큰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요건 조금 여담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산림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현실에 맞지 않다, 내가 즐기고 있는 취미에 이 법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가끔 보면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다가 굉장히 볼멘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저도 일부분은 공감을 하는 바고요. 근데 이 법이 잘못되었어, 나는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거야 하고 우격다짐식으로 그냥 화기를 무작정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발전되고 정돈되어 있는 올바른 백패킹 문화를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이 백패킹이라는 문화가 저변이 조금 더 확대가 된 다음 뭔가 법안 발의 등을 통해서 이 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그냥 볼멘 소리를 내거나 난 안 지킬 거야, 나는 모르겠어 하고 이렇게 우격다짐식으로 가는 것 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은 이 문화가 좀 더 저변이 확대가 되고 우리가 올바른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등을 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이제 백패킹 할 때 매너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 매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매번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머물렀던 흔적은 최대한 남기지 않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쓰레기를 가져갔던 것들은 오롯이 다 가지고 오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까지 주워오라 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본인이 가져갔던 쓰레기만큼이라도 항상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산으로 백패킹을 가신다면 등산객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산에 오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즐기는 산이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오갈 수 있는 시간에는 가급적 텐트 설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백패킹을 산으로 가신다면 일몰 직전이나 직후에 텐트 설치를 하는 것, 등산객의 발걸음이 뜸해졌을 때 텐트 설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철수 역시 아침 일찍 등산객들이 올라올 수 있으니 9시 전 요쯤에는 좀 철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산을 올라가시고 내려오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길이 좁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사람들이 먼저 올라갈 수 있도록 약간 옆으로 비켜서서 조금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면 조금 더 따뜻한 산행 백패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셔서 어느 곳을 가셔서 친구들과 가시더라도 재미있고 다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녁 10시 늦어도 저녁 11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큰 소리로 떠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간에서 특정 나 하나만 즐겁자라고 하는 건 조금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시 혹은 늦어도 11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너무 밝은 불빛이나 소음 등은 좀 줄이고 취침해 드셔서 모두가 즐거운 백패킹 캠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이트 밀집 지역, 그러니까 텐트가 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산들은 가면 좀 유명하다고 하는 박지들은 가보면 텐트 간격들이 되게 좁아요. 이런 곳에서의 그 블루투스 스피커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것을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라는 건 모두에게 즐거울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자 음악 취향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해서 음악을 정말 듣고 싶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이어폰 등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폰 등 휴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본인만 들릴 수 있는 정도, 이 앉아있거나 했을 때 본인만 들릴 수 있는 정도의 볼륨으로만 음악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백패킹 가실 때 음식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화장실, 대변 문제가 있죠. 과도한 음식을 드셔서 무분별한 배설을 하시는 거 저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자연을 오롯이 즐기는 것으로부터 큰 즐거움을 느끼시고요. 근데 만약에 피치 못하게 음식을 적게 먹고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급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용변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주로 텐트를 치는 곳에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멀리 떨어지셔서 그곳에 이건 북한 남침용 땅굴이다 생각이 될 정도로 깊게 땅을 파세요. 그리고 그곳에 용변을 보시고 다시 흙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흙을 덮으시기 전에 그 용변을 보시고 난 뒤처리한 휴지 있죠. 휴지 절대 거기다 같이 파묻지 마세요. 반드시 회수를 하셔서 쓰레기 봉투 등에 담아서 가지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휴지는 잘 썩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휴지가 그 나뒹구는 모습들이 정말 불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휴지는 반드시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머물렀던 곳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그리고 등산객이 오갈 수 있는 시간에는 텐트 설치를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
그리고 산을 오르내릴 때에는 올라오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해주시는 것, 그리고 저녁 10시, 늦어도 11시 이후에는 가급적 큰 소리와 밝은 조명 등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 그리고 사이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휴대용 스피커 등을 활용한 음악 듣기 등을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 용변을 보실 때에는 멀리 그리고 깊게 파서 용변을 보시고 뒤처리한 휴지는 반드시 회수를 해 오셔야 됩니다. 자, 장비 구매도 끝났고 배낭 패킹하는 법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관련 지켜야 될 법이라든지 매너 이런 것들도 숙지가 됐습니다. 떠나면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저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나 이런 곳에 백패킹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노출되어 있는 박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알려진 장소로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기존에 산행 경험이 있으시다면 바로 산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산행 경험이 없으시거나 체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뭐 경기도 여주의 강천섬이나 뭐 인천 강화도의 함어동천, 그리고 각 뭐 지역마다 있는 자연휴양림 등,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천 연안에 있는 섬들로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많이 걷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캠핑 백패킹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환경들이 있으니 그곳에 먼저 가셔서 즐겨보신 후 나 걸을만해, 산도 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산으로 가셔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산으로 가야지만 백패킹은 아닙니다. 배낭을 메고 3보 이상 걷는다면 그것은 백패킹이고 부담 없이 즐기시면 돼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백패킹 입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굉장히 긴 이야기, 그리고 뭔가 제가 좀 이렇게 뭐 장비도 갖다 놓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았을 테지만 아무래도 1인 미디어로 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핵노잼인 이야기를 길게 장황하게 늘어났네요. 또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영상의 주된 목적은 백패킹이라는 취미가 있네,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 개념 정립 정도만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이미 즐기고 계시거나 경험이 단연간 있으신 분들과의 의견과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리플에 달아주시면 경영이 또 수용하고 많은 분들이 그 리플을 통해서 또 다른 시각들을 보고 여러 이런 의견들에서 자기 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패킹이라는 취미가 진정 뭐 그런 거잖아요. 마음의 안식을 얻거나 지친 일상으로부터 조금 일탈을 해서 그런 거 자연 속에서 뭔가 느끼는 그런 안식들을 얻고자 함인데,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장비가 뭐 퍼포먼스적으로 가볍고 뭐 어떤 게 뭐 내수압이 얼마고 이거의 뭐 강성은 얼마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백패킹이 가진 고유의 매력을 먼저 몸으로 느끼신 이후 그 다음 장비를 사는 재미가 뒤따라오는 순서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고 안전한 백패킹, 캠핑 생활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